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47위였는데 이게 올해는 62위, 15단계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 알잖아요. 입틀막에 온갖 고발 또 제재 알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이런 적이 별로 뭐 최근 10년 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죠. 네. 라디오지만 유튜브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튜브와 실제 라디오나 방송에 나갔을 때 표현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야 그냥 말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출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군요. 네, 이게 그냥 막연한 저놈의 뭐가 있지라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다. 실질적 공포예요. 제가 좀 너무 겁이 많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출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언론 자유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도 워낙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 환경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좀 나빠졌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너는 보수 패널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국민의힘을 왜 비판해? 너는 보수 패널이 아니야. 너는 출연하면 안 돼. 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방송사에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방송사에서 많이 전 잘리기도 했고, 현재 선방위에서는 특정한 선방위원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장성철 쟤 자체가 편향된 사람이야. 쟤를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저의 발언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에서는 보수파를 비판하는 나쁜 패널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소송도 당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한 방송 환경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이 과연 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한번 문제 제기해 봅니다. 각종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장 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들이 지난해 12월 방송사의 공정성을 따지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서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다수 언론에서 정 위원장이 언급한 보수 참칭 패널은 장성철이라고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와 방송사 편성권에 개입하려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며 저 혼자는 힘이 없지만 저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 제가 있었던 당과 관련해 법적 조치는 안 하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 국장에게 이미 민사소송과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부득이 고소한 것임을 양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각 방송사의 보수 패널의 공정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된 갈등이 당과 장 소장 간의 맞고소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각 방송사에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일부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 안팎에선 당시 이 같은 공문과 발언이 방송에서 여당의 비판적인 의견을 언급해온 장 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장 소장도 당시 정 전 위원장을 보수 패널 간별사라고 비판하며 해당 공문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라별로 색깔이 다른 세계 지도가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실 한가운데 걸립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가 열악하다는 건데 한국엔 문제 있음 단계인 주황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위로는 180개 나라 중 62번째,
지난해 47위보다 15단계나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보다는 19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한 뒤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정치와 사회 부분이 순위 하락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erquisitions qui ont pu être menées contre des rédactions et des journalistes, qui laissent planer un vrai doute sur la capacité des journalistes à pouvoir enquêter librement, sans autocensure et sans poursuite judiciaire. 공영방송 경영진을 임명할 때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Les autorités politiques, qu'il s'agisse des gouvernements ou des partis politiques en général, ne sont pas aujourd'hui les garants du droit des journalistes à effectuer leur travail, de leur liberté d'action.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60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시에라리온, 그리고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선 대만이 27위, 일본은 70위였고 북한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번 발표를 통해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